부부싸움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라면서도 공감을 했는데, 부부싸움의 원인 1위가 딴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실 오래된 글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온 글인데요. 짧은 글이에요. 남들이 별로라고 했던 영화를 봤다. 남들이 맛없다고 한 음식점에 갔다. 영화는 재미있었고 음식은 맛있었다. 행복의 기준은 남들이 아니었다.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다. 지금도 이 글에 동의하는 생각은 동일한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반대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재미있다고 했던 영화를 보고 남들이 맛집이라고 줬던 식당에 갔는데 영화는 재미없고 음식은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냐겠죠. 남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밑밥으로 까는 이유는 오늘 리뷰할 추락의 해부와 오늘 리뷰할 추락의 해부와 관련이 있겠죠? 제가 괜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죠.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를 감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법정 드라마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범인을 찾는 미스테리 스릴러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오히려 한 부부 관계의 내면을 아주 섬세하게 해부하는 심리 드라마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제목인 이 추락의 해부가 단순히 남편의 물리적인 추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아니면 부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다층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변에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명작이다, 영화 너무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보기 전에 기대치가 완전 이까지 찍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깔아놓고 가고요. 두 번째 상황은 제가 지난주에 되게 바빴어요. 이제 회사일 마치고 집에 오면은 한 10시쯤 되거든요. 그럼 10시에 집에 오면은 애랑 다 자고 있어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업로드 돼야 될 영상의 자막 작업을 합니다. 자막 작업하고 이제 블로그 올릴 거 다 이제 글 써놓고 예약 딱 걸어놓고 나면은 한 새벽 1시에서 1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날을 위해서 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황에서 이 작품을 감상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언제부터 재밌어지는 거지? 라고 대체 언제부터 재밌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다가 특정 장면에서 와 싶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뭐였는지는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이 프랑스 알프스의 한적한 산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성공한 독일인 작가인 아내 산드라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프랑스 사람인데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인 다니엘이 있고 이렇게 세 식구가 있는데 반려견이 또 한 마리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다니엘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다녀오니까 아빠가 집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추락사이긴 한데 문제는 스스로 뛰어내린 건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사고사를 한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밀어서 타살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일한 용의자로 아내인 산드라가 지목이 되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영리한 지점이라고 찝자면은 그래서 진실이 뭔데?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지 않는다라는 게 영리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독이 일부러 그 남편이 실제 추락하는 그 사고 당시의 그 장면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신에 그 추락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말과 기억 이런 증언들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은 마치 배심원이 된 것처럼 누구 말이 진짜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지 계속 고민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산드라의 말을 들을 때는 산드라의 편에 서서 산드라를 같이 변호해주고 싶다가도 거기 검사가 나오는데 와, 저 검사한테 걸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정도로 되게 날카로운 검사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검사가 또 막 이야기할 때는 뭐야, 산드라가 범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동요를 계속 유발하면서 이제 섣불리 어느 한쪽을 믿지 못하게 그런 연출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과정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너무 잔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심드렁한 상태에서 대체 언제 재밌어지는 거야 하다가
제가 정신이 확 든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부싸움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남편이 생전에 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녹음을 해뒀던 파일인데, 거기서 묘사되는 이 부부싸움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가지고 보는 내내 좀 불편하고 괴로운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느꼈냐면은 뭐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보통 이런 그 부부싸움은 처음부터 막 서로 고성을 지른다거나 격한 감정으로 시작이 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의 약점과 치부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짜 어디 관찰 캠 하나 달아놓고 실제 부부의 부부싸움을 이렇게 촬영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초자연님도 그 부분은 듣고만 있어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라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장면이 끔찍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사실 영화상에서는 부부싸움의 현장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법정에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고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싸움이 진행되던 그 현장에 있던 아들의 입장에서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귀로만 그 싸움의 소리를 되게 듣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들리는 그 소리가 그 현장에 있던 아들이 고스란히 다 들었을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들한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 괴로웠고, 작품에서 좀 빠져나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도 이제 곧 10년차 부부인데 어떻게 사람이 늘 좋겠어요. 당연히 살다 보면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희 부부가 항상 좀 서로 좀 다짐하는 게, 최소한 애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자, 싸우는 모습은 애한테는 보여주지 말자, 이거를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다짐을 하는데, 이게 살다 보면은 쉽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상황도 생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상에 있는 아들의 감정에 이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을 저희 애의 심정에도 이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되면서 진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상에서도 아들이 부부싸움 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상에서도 저런데 실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자기 반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들인 다니엘인데, 사건의 유일한 현장 증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정에 서가지고 엄마 아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야만 하는 그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은 다니엘의 증언이 이제 재판의 결과를 결정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도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뒷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초롱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사까지 언론에게 전시되는 점이 참 힘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맥락에서 부부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오가는 그 재판 현장에는 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 증언하는 날의 재판장 뒷배경을 보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와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대중과 언론이 관심 있는 거는 가십인 거지, 이게 범인이 누구든 간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재판장의 자리를 채운 사람들의 머릿수로 이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딱 그 연출 하나로 그 분위기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연출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이 언어인데요. 이 산드라는 독일인이었나? 뭐 하여튼 그렇고, 남편은 프랑스인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해서 쓰기로 한 게 영어인데,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부부간에 많은 난관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부부싸움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라면서도 공감을 했는데, 부부싸움의 원인 1위가
딴 게 아니고요. 말투입니다. 말투. 상대방의 말투가 부부싸움의 1위로 꼽혔습니다. 추락의 해부라는 작품에도 대입시켜 보자면은 결국은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가장 익숙한 모국어로 내 감정을 표현해도 이제 온전히 안 될 때가 있는데 다른 언어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부부 관계에 있어가지고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어쩌면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오해가 쌓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이 영화가 모두에게 재밌는 영화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러닝타임이 2시간 30분인 것도 굉장히 길고, 이게 대사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법정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대사량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자극적인 장면이나 빠른 전개를 기대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은 좀 맞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배우들의 연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인공이 산드라를 연기했던 산드라 휠러가 진짜 연기력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와, 강인해 보이면서도 좀 연약하고 이런 이 복잡한 내면을 어떻게 저렇게 다 표현을 해내지? 만약에 배우들의 연기력이 아니었더라면은 이 영화가 이만큼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 종려상에 빛나는 멍멍이 연기로 또 좋았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개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 처음에 CG인가? 로봇개를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해줘가지고 그것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저는 비록 조금 2시간 30분 동안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걸 좀 좋게 보신 분들은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이 영화는 요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요 장면이 인상적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요런 식으로 좀 많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